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블룸 교수가 영재의 8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. 어떤 걸 했냐면 이 영재들의 특성은 다 조기에 시작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잖아요. 영재 교육은 초3이나 초4부터 해야 된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스스로 시작했다는 것이죠. 그 다음에 부모가 영재가 좋아하는 영역에 모범 사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님들은 계속 학생한테 관심은 없고 그 다음에 아버님은 늦게 들어오시고 어머님은 밖에 외출이 잦으신데 학생이 스스로 공부 잘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. 어머님과 아버님이 그 학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교사입니다. 그러니까 롤 모델이 되어야 된다.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. 그 다음에 집에서 영재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에 발달 단계에 맞는 스승이 필요하다. 유아기 때는 부모, 그 다음에 아동기 때는 중고등학교 교사나 학원 강사, 그 다음에 청년기에는 전문 영역의 뭐 교수님이나 그 다음에 또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겠죠.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전 같으면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만 해도 중고등학교 교사님, 그 스승님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 그런 걸 찾는 그 학생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참 슬픈 일입니다. 우리나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뭐 어디 대학교를 합격하거나 고등학교를 합격하고 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학원 선생님한테 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. 참 슬픈 일이죠. 학원 교육이 지금 이제 공교육을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 영재들은 대체적으로 타율적인 걸 싫어합니다. 자발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고요.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공부를 해라고 해야만 뭐 수학과 공부를 하고 영어를 하고 그렇다 그러면 실제 우리 학생은 그냥 일반적인 학생이지 영재 그룹이나 아니면 아직까지 영재성이 발현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수련 기간이 필요합니다. 자발적으로 자기주도학습적인 그런 수련이 필요한데요.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5시간, 그 다음에 중학교 경우에는 주당 25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블룸 교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내재적 동기가 항상 선행된다라고 블룸 교수는 파악을 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이 수학과를 잘함으로써 내가 명성을 얻거나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보다는 그냥 내가 수학이 재밌으니까 과학 중에 어떤 부분이 영역이 재밌으니까 그러면서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. 이 부분은 참 중요한 얘기니까 어머님이 다시 한번 그 부모님의 자녀분들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 희생적인 후견인이 필요하다.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영재들은 대체적으로 세상 물정에 조금 관심이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사기를 잘 당한다 그러잖아요. 이런 분들이. 그러니까 이런 쪽에 헌신적인 후견인이 필요합니다. 청소년기는 당연히 다 성장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그 후견인 역할을 잘 해주셔야 옆길로 빠지는 그런 경우가 없을 거다.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재라는 것을 우리 쪽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거냐면 교과 영역에 표준화되는 학력시험,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의고사랑 수능 같은 경우에 전체 5% 이내 되는 학생들을 통칭 영재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고요. 그 다음 최저 기준은 IQ는 대체적으로 한 130 이상 되는 경우를 우리 쪽에서는 우리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그냥 영재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다음에 과제 집착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. 그러니까 끈기가 있다는 얘기죠. 인내심도 있고 성실하고 그 다음에 호기심과 집중력, 그 다음에 기억력이 강하다. 이런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창조적 사고력을 발휘한다. 그래서 이 창조적 사고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또 어머님들 이런 걸 시키기 위해서 뭐 창의 사고력 수학 수업이나 이런 거 많이 시키시는데요. 스스로 발현하는 재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물론 이걸 내가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나쁘다 이런 접근 방법은 아니고요. 제가 보기에는 인위적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 학생은 굳이 영재고 가고를 안 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요. 그쪽은 그쪽 그룹만의 세계가 따로 있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굳이 우리가 거기 세계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다 이런 등식은 저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. 그 다음에 저는 의학 쪽을 하는 영재 학생들과 그 다음에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
이런 쪽으로 공학 쪽으로 가는 학생들하고는 조금 제가 이제 다중지능검사나 이런 기타 심리검사를 해보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. 어떤 면에서 틀리냐면 조금 더 의학 계열 쪽이 좀 더 인문적이고요. 그 다음에 인문적인 성향이 이해력이 강하고요. 그 다음에 이공적인 학생들이 확실히 수학과학 쪽에 좀 더 셉니다. 근데 어머님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영재고과학부는 의학 계열에 적합한 학교는 아닙니다. 물론 입학 설명회에서도 수차 얘기하죠. 근데 뭐 2019년만 해도 서울과고에서는 23.5%가 의대 진학했다고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. 제가 보기에는 그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. 의학계열 진학률 높은 학교 많습니다. 뭐 일반고도 있고요. 예를 들면 상상고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이 갑니까? 서울의 희문고도 많이 가고요. 그 다음 목동의 강서구도 많이 가고, 전국권 저사고는 대체적으로 또 의학계열 진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학생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 다음 수학과학 영재급 학자들의 7가지 특징이 뭐냐면,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율적이고 자발적이고 의지가 강하다.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 있겠어요. 그리고 획일적인 거. 그러니까 뭐냐면 억압을 싫어하고, 그 다음에 통제되는 환경을 굉장히 싫어한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어머님들이 진짜 우리 학생이 영재라고 생각이 드시면 억압적으로 뭘 해야 돼, 너는 이거 꼭 해야 돼,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요.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해주시면 그 학생들은 스스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 다음에 카일리 림펠드 박사, 그 킹스 칼리지 런던에 있는 교수님이 한번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요. 네이처 자매지인 국제학술지 학습과학이 게재가 된 게 뭐냐면, 초등학교 성적은 고등학교 성적에 연계되는 가능성이 많고요. 그 다음에 이런 그 지능의 구조는 환경이 30%, 유전자가 70%라고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, 우리가 말하는 소위 영재라는 것은 노력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30%, 그 다음에 선천적인 요소가 한 70% 된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제가 보면 이 선천적인 요소를 확 뒤엎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. 근데 일반고는 이런 선천적인 요소보다는 환경적인 요소가 더 중요한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고가 오히려 내가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서 성적이 나오고,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. 그 다음 그런 학생들을 위한 구조가 일반고나 전국권 자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선천적인 요소 굉장히 높은 학생들이 있죠. 저는 이런 학생들을 과학고, 그 다음에 영재고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 발전을 이끌어주고 과학 발전을 일으켜서 우리가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학생이 이끌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영재고학고를 이제 들어간 카이스트 2013년 입학생들이 출신 고교별 학점, 4학년 때 학점을 보니까 의외로 일반고 출신 학생들이 3.56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어요. 그 다음 영재고 출신 학생들의 학점이 3.34로 나타났습니다.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났냐 보니까,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의욕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 겁니다. 왜 그러냐 하니까, 영재고를 다니면서 대학까지는 거의 다 선행을 다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별로 그렇게 재미를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학습의 의욕을 못 느끼다 보니 학점도 자연히 조금 더 낮게 나오는 경우, 이런 경우를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그럽니다. 아예 소진된 거, 탈진하는 현상입니다. 고등학교는 안 그럴까요? 예를 들어 초4부터 과학고 영재고 공부시킨다고 그렇게 많이 선행하고 심하다 보면 애들이 정작 내가 과학고 영재고를 가면 그래도 다행이겠지만, 과학고 영재고를 떨어지고 전국권 자사고도 못 가고, 그 다음 일반고를 딱 가게 되면 애들이 맥이 풀려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. 그렇게 되면 수학과학을 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진짜 영재적인 자질을 가진 학생들이 그러면 또 괜찮은데요. 일반적인 학생이 선행만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, 나머지 과목,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나 뭐 이런 과목들을 전부 도외시하게 돼요. 근데 우리가 학점도 마찬가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능 같은 경우는 좀 틀리겠죠. 과학 영역을 선택하니까 사회가 아니고 국어, 영어, 수학, 사회 이렇게 하니까, 수학, 과학 이렇게 하니까 조금 나은데, 근데 학종으로 가는 경우를 보면 일반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학종에 있어서 제일 구성 요소에서 보면 대학교에서 보기에는, 제가 보기에는 내신인 것 같아요. 학교 내신. 근데 학교 내신은 전공 과목만 보느냐? 그렇지는 않거든요. 전체 과목의 내신 평균을 보고, 그 다음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계열의 과목의
내신을 보는 그런 식으로 학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. 근데 내가 일단 국어 성적도 안 나오고 영어 성적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일반 전체 과목의 내신을 다 까먹게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 내가 학종 가기도 힘들고, 그 다음 수능을 치자니 국어 영어 성적이 또 안 나오게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학고 영재고 공부를 하면 어머님들이 지금 초중학교 학부모님들은 남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제가 이 자리에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. 영재일 경우에는 남는 게 있습니다. 근데 일반적인 학생이 보통의 경우에 선행과 심화를 그렇게 많이 시켜봤자 결국은 남는 거 하나도 없고요. 오히려 학생들이 의욕이 탈진되는 독이 됩니다. 이런 경우는 너무 많이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제가 이 편을 말씀을 드립니다. 과학고 영재고 공부는 약이 되는 학생이 있고 독이 되는 학생이 있는데요. 전체적으로 따져서 약 4%에서 5%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독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그 시간에 차라리 자유롭게 자기가 동아리 활동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체험학습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. 거기에 관련된 독서 많이 하고요. 그 다음에 가능하시다면 저는 자기 성향에 맞는 전국권 자사고를 찾아서 수능이나 그 다음 학종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이 케이스는 경험적으로 항상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우리 자녀는 영재고 공부, 과학고 공부를 하기에 적합한 유형인지를 생각하시고, 적합한 유형이면 그 학생은 해도 됩니다. 왜냐하면 뭐 선행을 그렇게 해도 심화를 그렇게 해도 결국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 머릿속에 남는 게 있어요.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이 하면 시간 낭비와 돈 낭비밖에 되지 않습니다. 예, 어머님 다시 한번 자녀를 잘 관찰해 주시고요. 우리 학생이 과거 영재고 공부하기에 적합한 유형인지를 판별하신 다음에 이 과학고 영재고 공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